결혼을 한 뒤에 다들 처음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돈 관리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문제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꽤 순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별다른 일 없이 모든 것을 잘 넘기면서 살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친정가정이 형편이 조금 넉넉해서 도움을 애초에 많이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정말 눈물이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사실 각자의 사정이 하나쯤은 있겠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20살이 되자마자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지런히 돈을 생산하여 모았는데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 정말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워커홀릭으로 살았거나 제가 기억하는 우리 친정 어머님의 모습은 늘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밤에는 현금을 계산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게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번 거요.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교훈을 주셨어요. 20살부터 40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목욕탕 청소에서 시작해서 부업으로 타인의 집을 청소하고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도 돈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돈에 환장하는 사람처럼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 60에 건물 하나를 샀는데 그 건물이 특별히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고마운 건물이었어요. 의미가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건물이나 다름없었고요. 가치로 환산하면 친정의 엄마의 노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나 다름없었다고 할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신혼부부로서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활비를 쓰는 기준도 달라서 서로 맞춰가며 허덕시고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를 올가매어왔던 것은 아파트 대출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을 갚으면서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평생 대출 갚는데 끝나겠어요. 둘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대출 갚느라 아이도 못 낳게 될까 걱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모르겠어. 그렇게나 대출 이자가 없냐? 하긴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이 돈이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 요즘 집값도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톡톡 집도 샀어. 했는데 그렇게 못해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자를 갚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니? 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받는 건물 월세도 있으니까 이자 비용을 조금 보태줘. 이번에 용돈도 많이 줬는데 이자까지 도와주신다니. 우리 엄마도 크시다. 매번 볼 때마다 우리한테 용돈 주시면서 엄마 남는 게 있어요. 물론 저희야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양심상 용돈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 참 면목 없네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건물 하나 살아보니 이제는 새들도 놓고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젊을 때 고생하고 노후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힘든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게 고생을 하며 늙어가는데 이제는 자식들을 보살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봐요. 너희들도 젊을 때 고생해서 저축해야 해요. 노동력이란 피와 살이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하신 그 시절을 추억하며 노후를 즐기고 계시고 일도 전부 그만두시고 이제는 사느라 바빠서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즐기시는 거예요.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도 즐기시고 친정엄마는 아버지를 따라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셨어요. 즐기면서 그 행복한 삶을 즐겁게 보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결혼한 후 살면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즐겁게 지내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기쁨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너무 바빠서 항상 녹초가 된 부모님께서는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보람차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안심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탄탄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이자에 고심했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소비되는 경비가 증가하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그리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계셨지요. 그런 이유로 저희 부부는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행복이 올 때는 불행도 함께 찾아오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너무 어렵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철우 씨 가족이세요? 김철우 씨가 산행 중 사고를 당해 우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가족들이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놀랐겠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병원에 오면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서 가족들끼리 병원에 갔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어제 친구들과 산행을 가다가 응급 상황에 처해 실실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등산이 취미이고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고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눈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와 눈물을 받으면서도 정말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난 후에야 친정 아버지를 묻을 곳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모시는데도 정말 눈물이 안 났었는데 친정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등산복을 받으니까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옷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순간 눈물이 터지자마자 곡소리를 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친정 아버지의 목숨 값을 그저 한나 돈이라고 생각하고 펑펑 쓸 수 있겠어요? 예. 아무리 내 아버지 목숨 값이 아고 한들 그냥 썩혀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이 갚는 게 낫지 않겠니? 언제까지 너희가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일 건데? 아버지께서도 이 돈으로 너희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 참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은데 말이다. 아,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하늘에서 지켜보고 싶겠어. 그러니깐 가져가서 대출금을 갚는데 나는 건물 월세도 나오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출금이 우리 부부가 몇 년이 걸리든 갚아야 하는 거고 어떻게 아버지 보험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 두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게 낫지. 아파트 대출은 갚는 게 안 될래요. 그렇게 친정 엄마와의 이야기는 끝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당연히 남편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됐겠지만 보험금을 다시 친정 엄마께 돌려드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의 보험금. 왜 시댁에서 갚나라 배나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 사돈은 보험금이 어떻게 되냐고. 그 돈은 뭐가 다른 돈이냐. 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험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 더 나은 사용 방법이 있어? 너무 답답하다. 너는 참으로 바보고 못된 것 같아. 대출금 이자 비용이라도 절약해야 하는데 왜 받지 않겠다고 하는지 자존심 부려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당장 가서 받아와. 아버지의 보험금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한 번에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다 쓰면 뭐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보험금은 우리 엄마가 쓰시는 게 맞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해. 엄마가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면 안 될 거야. 엄마가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어.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네.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뼈 빠지게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될까? 어느 세월에 그 대출금 다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한테 효도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자식들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2배, 3배 될 건데. 아유, 그럴 바야. 미리 빚진 거부터 갚아내는 게 맞는 것이지. 아이고, 그냥 아주 효자 납셨네. 나셨어. 아버지의 생명과 비슷한 보험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 친정 엄마랑의 대화가 끝난 부분이니까 어머님께서 하라, 배하라 하실 거야. 아니라고요. 내 아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아,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못 얹어 어떻게 애가 선을 딱 다듬겠니?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하는 꼬락소리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로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생각 없어요.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요. 친정엄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대비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와 같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속상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돈 없는 시댁이라 미안해요. 어째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는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말한 거예요. 그냥 돈을 가지고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산다. 당장 이자만 절약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게 해로워요. 아니, 돈이 어려운데 구는 걸 사돈 어른이 하늘에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사돈 어른도 하늘나라에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남겨주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막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일부러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매우 실망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아버지의 목숨값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황당해서 어떤 말로 대꾸해야 하는지 욕설이 아니라도 시원하게 내뱉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남편이 다가와서 화를 대신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도 믿기 어렵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지금 보험금을 그렇게 막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위로를 하는 법을 알아야죠. 돈은 나중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돈을 타령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더라면 엄마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집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하죠. 여기서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만약 우리의 목숨값이 나온다면 얼마일까요? 그냥 지금 돈이 생겼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알겠나? 그만해. 그만하게 해. 왜? 그만하게 해야 하는 거야? 불리하잖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제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 와이프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대출을 갚는 것,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대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해요. 그 돈은 하나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마음들 쓰시지 말고 이제 이 말 그만해요. 한 번 더 대출금의 보험금 이야기하면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제 편도 잘 안 들어주고 시댁에서 무슨 말을 들던 관심도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감동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우리 남편이 화내면서 말을 하면 찍소리도 못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지내주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몇 마디 더 하려 하면 내가 대신 화내줄 테니까 나한테 일러주세요.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할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야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무조건 막아줄 테니까 얼마든지 든든하던지 정말 아굽게 생긴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남편은 그 후 시댁에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든 불쑥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고 그 결과로 저는 남편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가족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생활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 아니라 집 앞 산책만 가도 늘 아버지와 함께 다니시던 엄마가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친정집에 가면 늘 멍하니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시고 끼니도 제 시간에 챙겨 먹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해요. 친정 엄마가 좋아해서 자주 가던 식당도 잘 안 가시는군요. 엄마가 먹을 것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인데 엄마는 그렇게 하루 종일 거실에서 앉아서 멍 때리기만 하고 있으면 점점 더 기운이 사라지고 추측처럼 처지는 법이에요.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파고 봐야만 겨우겨우 챙겨 먹게 되고 그것마저도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챙겨 먹기가 귀찮아졌어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뭐 하냐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버지랑 매번 모든 것을 함께 했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말이에요.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TV를 보면 누가 나와 웃고 떠드는지도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힘든 얘기를 조용히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우울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엄마의 생활 패턴에 대해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우시면서 졸리면 자거나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한두 번 나갈지 말지 고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친정 엄마의 오랜 친구 중 한 분이 돈을 아껴 사용하는 분이시라 재산이 풍족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서 사실 재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께 연락을 드려 부탁을 좀 했어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참 불효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요. 친정 어머니를 하나하나 돌보기가 어려워요.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죄송하지만 친정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좀 다녀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나가자거나 놀러가자 해도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집에서 그대로 숨어들어 나오지 않는 거였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불쑥 찾아가서 밖으로 끄고 나가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병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으니까 내가 좀 더 챙겨봐야겠다고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주어진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과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한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특히 아버지와 서로 사랑스럽게 지내셔서 더 자주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밖으로 끌어내고 함께 다니는 공연도 보러 다닐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딸로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거나 시댁을 돌봤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항상 바쁘니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단지 절친한 분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느껴져서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니 솔직하게 우리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엄마가 계속 우울증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나 됐는데도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모습이 걱정되고 함께 평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공허함에서 오는 우울증이 상당히 커 보여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걱정이면 우리 살림을 합치는 것은 어떨까요?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꾸준히 고민해 왔어요. 학과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당신이 불편할 것 같지만 사회가 100년 손님이라 해도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제가 엄마라서 편할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장모님이라는 점이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봐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솔직히 내가 뭐 불편할 게 얼마나 있겠어. 애들을 키우는 것도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당신도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 아이 물론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뭐 평생 불편하기만 하겠어? 서로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 저는 그 말들 듣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친정 엄마께서도 오히려 합가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 가까이 사는 게 더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고 피가 섞인 사이라고 해도 저랑 친정 엄마도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싸우는 일도 가끔 있었으니까 가라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제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건물에 대해 물어왔어요. 생각해보니 장모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셨어요. 제게는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의 땅값이나 건물값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남들이 생각한 만큼 건물주로부터 수익을 올바르게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건물을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그 건물이 일가구 일주가 됐는지 세금 문제로 걱정이 되는 건가요? 세금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금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건가요?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 증여나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먼저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전세금이나 융자를 끼고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증여재산에 대한 금액이 깎인다는 뜻이라네요. 어차피 복잡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당신은 어떤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갑자기 증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런 건지 궁금해. 난 부동산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학과를 두고 함께 살면서 평생 살기로 했는데 왜 건물을 미리 증여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 대출금도 그렇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받는 게 더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거네. 나는 이런 의심을 갖기 싫어해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는데 혹시 우리 엄마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건물이 탐난다는 이유로 나가 없이 살기 싫어졌어.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싫어하게 될 거야. 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까?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어차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장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거야.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실제로 월세를 받으면 그만이다. 장모님 통장으로 계속 받으면 안 돼. 내가 합가를 제안한 것도 정말 걱정 때문에였고 증여 이야기도 그냥 말일 뿐이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속을 받다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여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언급했어. 그저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남편이 나를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 진정하게 뭔가를 받고 싶다면 내가 실망하게 할 필요가 없어. 제발. 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 사실 세금을 내는 것만큼 돈이 아까운 일도 없다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인데 왜 나라에 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듣게 돼서 그런지 나도 세금을 좀 줄여 증여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해. 건물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건물의 위치가 별로라고 해도 수억 원에 가까운 것인데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 때문에 슬쩍 친정에게 이야기를 꺼냈어. 물론 제가 그 건물에 푹 빠져서 당장 소유하고 싶어 하여 말한 것이 죽어랑은 아니었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슬쩍 말을 꺼내 보았어. 엄마, 우리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증여라고 엄마가 갖고 계시는 전세금이나 융자금을 내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방법이 있는 건 몰랐는데 요즘 세금 줄이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미리 증여를 해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거든. 아휴, 내가 사실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사위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라고 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위한테 고마운 게 참 많다. 갑자기 우리 남편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울 게 있는지요?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네. 우리 사위가 말이다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장례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하나하나 얼마나 살펴주던지 보험금으로 대출 갚으라고 말을 하세요. 했을 때에도 우리 사위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 돈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넣어두라고 했던 거 모르죠. 거기다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대 없느냐고 봄이면 꽃 구경 가자, 여름이면 바다 가자,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자, 겨울이면 온천 가자. 그렇게 나를 나몰래 챙겼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있었다고. 나에게는 그런 눈치 한 번도 안 줬는데요. 아니, 나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몰랐었는데. 이게 정말 다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요? 이쪽이나 간식거리 사다 줄 때도 있고, 나에게 잘 먹어야 한다고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라고 잔소리도 해주고, 회식 때 먹었던 집이란데요. 맛집이라고 해서 음식을 사다 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참. 그거 보고 우리 딸이 시집간 게 좋았구나 싶더라. 정말 몰랐어. 나한테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엄마를 나 몰래 챙기고 있었다니 너무 놀랍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아니, 나한테는 꽃 구경 가자, 단풍 구경 가자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참나, 이거 은근히 배신감도 느껴지네. 너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말도 못 꺼냈겠지 뭐. 나는 이제 혼자 외로워하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울했었는데 그나마 사위가 말도 붙여주고 주말에 가끔 몰래 찾아와서 밥 안겨 먹고 가고 그랬으니 버틴 거다.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한 PROVIDELESS 인포메이션. 달에 2번 조기 축구를 하느라 주말에 나가는데 축구가 끝나면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시간을 몰래 보내고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맨날 첫날 집어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밖에 싸돌아 다니기만 한다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위한테 보살핌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주말을 기다리기도 하고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어. 나한테 딸이 있으면 뭐하니? 지 자식 챙긴다고 엄마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너 내 친구 미자한테 부탁을 했다며 나랑 여행도 다니고 시간 좀 보내달라고 제가 직접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위간의 아들 가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께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동안 혼자 궁시렁거렸던 게 죄다 미안해질 만큼이에요.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고 우리 친정 엄마를 알뜰하게 살피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해보니 합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어쩌면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부분을 남편이 대신 나서서 해준 거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 말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 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제가 친정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나가 우리 엄마한테 오늘 갔었거든. 그래서 이야기 다 들었어. 그동안 어떻게 나 몰래 우리 엄마를 그렇게 극진히 챙기는 특한 생각을 해왔는지 라고요. 나는 정말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만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있을 줄이야. 아유, 그것도 모르고 주말에 축구 보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속으로 욕했을지 정말 너무 고마워. 계속 비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참, 어떻게 그걸 아이.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장모님께 하자고 말했는데 결국 부끄럽게도 말을 하셨어. 칭찬받으려는 행동이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었어. 혹시 내 친절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오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어떤 이상한 오해를 하겠어. 그저 당신이 정말 철들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고맙기만 했어. 내 진심을 알아줘서 고마워. 그 전에 학과 이야기 살펴본 게 있었는데. 진심으로 말해, 제가 학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학과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눈치를 살피고 장님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장모님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최근 들어 장모님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심지어 당신보다 더 장모님을 많이 이해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학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학과를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림을 합치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학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쟁모님이 말한 것을 듣고 장모님이 대하고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을 단풍이 무르게 지면 가족과 함께 단풍을 구경하기로 하자. 도시락을 챙겨 들고 장모님이 단풍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10년이나 가까이 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남편이랑 같이 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당연히 있고 대면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남몰래 우리 엄마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특하고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동안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서운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버리는 심정이었어요. 시댁에서 저에게 늘 친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늘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많이 나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방에 드디어 모니터링이 돼 있고 침대에 대형 TV, 그리고 DVD, VCR, 포스터까지 걸어두었던 컴퓨터가 유려하게 있다면 놀랍게 느끼겠어요. 그 탐폰급소를 붙여둔 폰이 요즘 갖춰야 할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가는 것 같은데 정말 합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장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진심은 통할 텐데요. 장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도 당연히 마음에 걸리지만 합가를 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 틀림없어요. 집안이 북적북적해지고 장모님의 손맛이 가득 담긴 반찬들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합가해서 살아보다가 아이, 아니면 분가하면 되죠. 제 말이 조금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장모님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돈 하나도 다 할 생각 없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슬쩍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아이, 그 자네가 말했던 부담증여인지 뭔지 알아보니까 지금이 적게나마 유익하다고 하던데 지금이 딱인 것 같지 않아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융자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갚는 게 현명해 보여요.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에게 부동산에 대해 아주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사들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 친정엄마와 친한 분이 돈을 잘 운용하면 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현금도 상당히 많고 몇 채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이미 하셨답니다. 제 친정엄마가 부담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친정엄마가 한테 남편이 알아본 부담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융자를 갚을 때 사들이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넘겨라. 사위가 믿을 만한 놈이냐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극진하게 챙기니까 믿을 만한 놈이라고 했더니 그럼 방법 어려울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 그런 증여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알아봤던 방법이라면 쉽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았다고 할까요? 며칠간 고민을 하던 친정 엄마는 그래, 좋다. 증여를 사위에게 해주고 합가를 해서 남은 인생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편하게 살자 싶으셨대요. 내가 뭐 돈 쓸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월세와 내 통장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매달 용돈으로 받기로 약속을 쓰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우리 미자도 이 일 아니겠니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어서 지금은 건물 관리하느라 매달 세금 걱정하느라 복잡한 게 없이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네요. 나도 이제는 늙어서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골머리 섞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너희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저도 알아본 방법이라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 그 건물을 제게 주신다고요? 아니요. 와이프한테 주셔야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임명님께서 고생해서 산 것이나 다름없는 그 건물의 명의를 제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주시고 저는 그저 용돈이나 챙겨드리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미 사위에게 주고 싶다고 마음을 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일이죠? 소리야, 딸을 제대로 키워야 소형 아니겠니? 하나도 없다가 나를 살펴본 게 사위답지 않나? 당연히 사위한테 주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 사실 옛날 말에도 큰일은 남자가 하는 법이라고 하자니 내가 아들 하나 못 낸 죄로 시집살이에 구박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듬직한 사위가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뭐 하나 바라는 것 없이 나를 내내 챙겨주시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사위 아니겠니? 딸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 딸이 서운해할 것 같지도 않아. 아이, 오히려 나한테 잘했다고 하면 몰라도. 게다가 설마 내가 준 재산인데 내 돈을 내 돈 하면서 갈라치기 하겠어? 나는 우리 사위가 그런 놈은 아니겠다고 믿지. 당연하지. 절대로 그런 욕심 부리거나 갈라치기 하는 거 안 하겠지. 내가 그렇게 싹수가 없는 놈도 아니거든. 장모님께서 일생 동안 쌓아 올리신 재산이 분화 다름없는데 정말 이런 명분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결심한 것이니까요. 아직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담 증여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양도해 줄 테니까 잘 운용해서 큰 돈 한번 쌓아보세요. 우리 친정 엄마는 남편을 믿으시고 합의를 해서 건물을 부담 증여로 양도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나 친정 엄마가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 그냥 넘기겠어요. 소가리를 하지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라 다름없고 남편이 모두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친정 엄마와 함께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월급만큼을 꼬박꼬박 내주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증여를 시작하고 제 친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셨어요. 절차가 완료되어 건물주 이름에 우리 남편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남편이 엄청나게 감격한 것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건물이 제 이름으로 등록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예상치 못한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금은 뻔뻔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사돈이 가진 건물을 우리 아들에게 선물했다며. 아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남자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가 시집와서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거지라 생각돼요. 건물을 준 사람은 우리 친정 엄마인데 시댁이 더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을 받았다는 행동에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댁 사람들은 다 그런 느낌인가요? 아, 잘했다 고 하면서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 보니 건물주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건물주가 될 줄 알았겠어요. 조물주 위로 건물주라고 하던데, 이제 나도 인생이 다 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의 이야기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남자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밭길도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더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말이야. 건물 월세가 생각보다 얼마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동네가 후져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건물이 줄어서 삶을 좀 즐겨보고 싶었는데 일을 왜 그만두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월세는 부수입이지만 안 돼서 그건 즉시 해놔야지. 우리 엄마에게 용돈도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 용돈? 그렇지. 용돈을 드려야지. 근데 용돈이야. 뭐 공과금이 낼 것도 없고 하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다면 커피를 사 먹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 받은 건물 월세 반은요. 용돈을 받기로 생각했던데 남편이 당당하게 30만 원 정도만 용돈으로 주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 머리에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게도 건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건물을 주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싸움은 어째서인지 다르게 여겨졌어요. 아이고,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같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데 건물 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30만 원으로 용돈을 주겠다는 건 정말 답 없다. 진짜 아이가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이 약간 경멸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뭐지? 말을 하자, 저도.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살림을 옮겨 놓으셨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집 정리가 덜 돼서 부동산에 있는 집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하더라도 괜찮다 생각해서 사실은 문구저도 조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다가 바깥이 소란스러워 보이시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멈추리라 생각했는데 친정엄마의 시선도 무시하고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몇 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홀라당 주면 어떡해요? 아니라면 제가 빼앗기고 싶어요.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소리를 하는데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왜 몰라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외로운 사람의 마음까지 챙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물도 내 목으로 넘기듯이 정리되었다. 이제 이 구겨진 삶, 청산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에게 서류 한 장을 준비해놨다는 듯이 던지는데
무슨 서류인지 알아보니 기가 막히게도 이게 이혼 서류였어요. 아니겠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되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설설 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주제. 우리 집에 뭐 살갑게 구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이 집에 귀한 게 뭐가 있는지 돈도 안 받아오면서 벌어오면 말을 안 해. 나는 이제 건물도 짓겠다. 일도 거나두고 인생을 즐겨보고 싶어. 이 건물을 월세로 너희들이랑 나눌 생각은 안 하겠다고. 내가 딱 이혼 소리 마무리 짓 때까지만 너랑 너네 엄마 모시고 살 줄게. 애들은 내가 키우는 게 마음 편할 거야. 양육비는 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동안 가식적으로 착한 척 챙기는 척 했던 거야. 건물 다시 내놔. 너한테 그 건물 너무 아까워. 다시 내놔. 이미 증여는 다 끝난 마당에 미쳤다고 돌려줄 거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소송도 안 된다더라. 너가 그런 짓을 하고도 두 다리를 뻗고 잠이나 잘 수 있다니.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치겠고 환장할 것 같아. 내놓으라고 당장 다시 돌려달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짓이야. 저는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제 친정 엄마가 저를 붙잡으시고만 웃으시며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열받고 도장 찍어주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본성적인지 생각해야 할 일이 됐으니까요. 값비싼 대가다 생각합시다. 네, 친정엄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쳤는 건 아닐까 혹시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친정엄마는 40년 동안 힘들게 일하신 돈으로 산 건물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다 보내고 눈물이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혼 서류가 있다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편안히 지내다가 이사를 준비해 내가 배려해주겠어. 마지막으로 그 말의 끝에서 시댁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엄마가 이혼 도장 찍으려 하셔서 결국 도장을 찍게 됐지만 황당함을 이겨내지 못했어. 죽을 만큼 안 찍는다고 버텨야 할 것 같았지만 우리 친정 엄마는 너무나도 차분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싶었죠. 그 노고로 산 건물이었는데 말이죠. 재수 없어서 여기 더 머물러야 했어요. 아직 팔리지 않은 원래 살던 집으로 옮겨가자 그 집이 엄마에게는 편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이혼을 마무리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연락해와서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지요. 재산 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엄마가 조금만 있다가 하라고 하더라. 뭔 일인지 궁금했는데 정말 6개월 뒤에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 증여를 했었잖아. 친정 엄마의 절친분이 몰래 조언을 해주었다. 자식들에게 저도 뒷방 신세대는 마당에 아이 사위를 준다고 하니 장치를 하나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 재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니 혹시 모르니 건물 담보를 받아두는 게 좋겠어. 엄마는 혹시 모르니 절친이 시키는 대로 했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시기에 전 남편은 세금을 폭탄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채무를 변제할 만큼의 재산도 없었고 우리는 증여 직전에 융자금을 받았다고 별도로 사용처 조사를 받았지만 그것도 엄마의 절친분이 조언하여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채무를 대신 수취자에게 변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딱히 조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세금 납부를 위해 건물을 담보로 한 번 더 잡았지만 이미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대비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던 집까지 매매하게 되었어요. 매매 과정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제3분할 신청을 했어요. 또한
절친분의 도움이 있었고 제3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해 45%를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담 증여를 하면서 매매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했고 이 부분은 복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됐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분쟁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었고 저에게도 돈이 나눠져 왔습니다. 전 남편은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으므로 세금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건물 값을 남편에게서 쥐어짜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받은 대출을 변제할 수 없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값 자체가 높지 않아 경매가 최저가에 올라오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입찰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재산 상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친정의 도움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의 노력 끝에 샀던 건물을 경매에서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지만 엄마와 친구분의 교훈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문제였고 사기를 당하려면 몇 년간 가면을 쓴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빈털터리로 남아 있었고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서야 제게 길게도 아는 건물을 빌붙으려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SW 본 적이 없거나 없는 거 아니겠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독촉장 때문에 미치겠어. 도대체 내가 왜 손해본 것이 없다는 말이야? 멀쩡한 건물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엄마의 피 같은 돈을 죄다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어찌하면 널 찾아와서 이렇게 질질 짜면서 이야기를 하겠니? 이러다가 정말 노숙자가 되어도 가야 한다는 판에 우리 엄마가 소금 한 바가지를 퍼부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소금을 맞고 어이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지금 어디서 진득한 동기신들이 붙어가지고 아니 내 딸을 피곤하게 해 당장 썩 꺼져버려 노숙자가 되어버릴까 걱정할 시간에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온 가족이 힘. 돈을 모아둘 때 금방 가겠어. 그런 소리로 앉아 있어서 특히 우리 딸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전 남편에게 바가지에 얼굴을 맞은 상처를 당하더니 머리를 만지며 아파하며 소리쳤다고. 돈을 쌓는다고 눈이 멀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나는 부담을 지거나 뭐를 할 때 우리 엄마가 그런 조치를 취한 줄 몰랐어. 전 남편은 멍청하게 손을 놓다가 결국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고 결국 재산 사정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도와줄 줄 알았느냐? 돈 거래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보낸 시간은 어디 갔느냐? 울고 불면서 그런데 나는 엄밀히 말하자면 양육비까지 지불했단 말이야.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것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소급해 전 남편은 일말의 희망까지 사라졌는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아직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찾았으니 여기서 얻는 월세로 우리 가족이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가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믿어 손해를 봤지만 엄마의 말처럼 인생 경험으로 삼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앞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밝고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